그냥 하시죠 뭐. 잘 들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완전히 2차 원식에 대한 활용으로 들어와서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까지 배웠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건 제일 좋은데 그게 까다로울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서 풀이하는 게 있었죠.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이런 2차 방정식은 이제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 2가 되고 1, 1 돼서 3을 만드는 거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그는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쉼표는 또는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 좀 이쁘게 바꿔줄까요? 3은 좀 그러니까 이거 4로 바꿔줄게요. 자, 이럴 경우는 얘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즉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정수 범위에서 인수를 쪼개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요. 그럼 못 푸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얘만 집중하셔서 이거 가지고 제곱식을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가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절반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절반인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대신에 얘가 상수항 4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긴 4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갖다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까지 만든 게 이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는 넘겨서 6으로 되겠죠. 얘랑 이게 더해지니까. 자, 여기까지 만들면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제곱값이 6이라는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풀마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값 자체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때요? 딱 봐도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유리수 내에서의 근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는 이 식 자체가 이 식이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너무 좀 칸이 좁다. 좀만 크게 할게요. 이게 어떤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냐면은 이게 근이라는 거는 x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6과 x 그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6 요게 0이 되게끔 하는 게 이거의 반대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이걸 대입하면 0이 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건데 보세요. 얘를 아무리 우리가 뭐 유리수 범위 내에서 정수 범위 내에서 쪼갠다고 해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더하기 루트 6하고 2 빼기 루트 6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알겠지만 이 마이너스의 약수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실수 범위까지 쪼갤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인수분해는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원론적으로 갑니다. 물론 얘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골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근해 공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서 루트로 들어가는 제곱근을 통해서 구하는 게 두 번째 방식이었는데 이 두 번째 방식이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식으로 만든 게 근해 공식이었죠. 이제 지금쯤이면은 어느 정도 많이 외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 계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2차가 안 되죠. 자, 이상형에서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로 나눠가지고서 뭐 이렇게 바꿔주시고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니까 그 다음 얘만 가지고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서 결국 이렇게 뭐 풀마 루트 해가지고서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x는 2a 분의 즉 2차항 계수 2배의 분모분의 마이너스 1차항 계수 그다음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이건 2차항 계수 이건 상수항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요게 딱 넣기만 하면 됩니다. 숫자도 여기에 맞춰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1, 4, 마이너스이니까 이 공식을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x값은 a가 1이었으니까 1,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4제곱 16 그 다음엔 ac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루트 24인데 얘는 다이아타면 2 루트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약분이 다 됩니다. 2로 약분을 시키게 되면은 2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풀마 루트 6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모든 종류의 2차 방정식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공식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약간 마이너 버전으로 이 값이 짝수로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짝수니까 뭐 2 곱하기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b'이라고 놓는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식이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놓는다고 했었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요 1차항 계수의 절반 그 다음에 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로 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간에 아예 제일 확실한 게 이거였지만 뭐 그 전에 사실 인수분해가 되면은 물론 얘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간편하죠.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을 경우는 이렇게 푸시고 그렇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이제 좀 복잡하다기보다 그냥 실전 2차 방정식 풀이를 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건가?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되게 어렵진 않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는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든 완전 제곱식을 만들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이 숫자 a나 b나 이 c의 개수나 상수 같은 게 이쁘게 정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그럼 딱 봐도 이 상태면은 이게 a고 마이너스 1이 b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5가 c인데 이거를 근해 공식에 넣으려고 그러면 눈이 돌아가겠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수가 분수로 되어 있든 아니면 이렇게 0.2, 0.3 이런 소수가 들어가 있든 간에 목표는 딱 하나예요. 단순화시키기. 그래서 여기는 분모를 최소공배수로 곱해가지고서 0이니까 양변을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예 개수를 정수로 바꿔주든가 곱하기 4를 양변에 다 해주니까 사실상 얘는 뭐 곱해봤자 0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게 2로 바뀌고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5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좀 성형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뭐 근해 공식을 가든 이렇게 하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소수가 돼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0.2든 0.3이든 여기는 뭐 10 곱하면 딱 떨어지겠죠. 10만 딱 곱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쁘게 정수 이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해서 또 이걸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복잡하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x 더하기 2 형태의 꼴로 이 자체가 2처럼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구조일 때는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 공통된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뭐 a가 됐든 b가 뭐 x가 됐든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우리한테 익숙한 단순한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니까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구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얘를 인수분해하면 a-1 곱하기 a-2는 0꼴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 자체가 1 또는 2가 되겠는데 우리가 뭘 a로 놨느냐? 바로 x 더하기 2를 갖다가 a로 놨기 때문에 그 값이 1이 되거나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x 값은 이게 1 될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가 될 경우는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치환해서 편하게 만들고 숫자가 복잡하면은 숫자를 이쁘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어떻든 괄호가 있고 뭐가 됐든 다 정돈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줘라. 그래야 여러분이 아까 배웠던 뭐 근해 공식을 쓰시든 다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별거 없습니다. 그냥 뭐 실전적인 기법이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지난 시간까지 다 한 거고 지금부터는 그냥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좀 요리를 할 거냐,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을 푼답니다. 보다시피 또 어때요? 개수가 안 이쁘죠? 성형을 시켜줍니다. 0.06, 0.3, 0.36이니까 100을 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변에 100을 곱하셔도 뭐 똑같이 성립하니까 100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6x의 제곱, 그다음 여기는 30x,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자, 너무 많이 곱했네요. 우리가 또 양변을 곱해줘도 되지만 나눠줘도 괜찮아요. 이번엔 나누기 6을 해줄게요. 나누기 6을 양변에 해주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5x는 마이너스 6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은 0으로 되기 때문에 2,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x값 자체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2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별거 없죠?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 뭐 그냥 이 상태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수가 소수가 아니라 분수가 들어가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수는 정수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해 공식을 쓰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근데 먼저 모양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얘 자체를 갖다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전개를 먼저 해보셔서 4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배니까 x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양쪽에다가 4를 갖다가 곱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4를 곱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2x 더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얘만 집중해 주셔가지고서 얘는 인수분해가 정수 범위에서 안 되니까 x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것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9가 양쪽에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여기까지 만든 게 x 빼기 3제곱 되겠죠. 그리고 3을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마이너스 6x라서 먼저 잡을 수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로 이항시키게 되면 우변은 9 더하기 2니까 11이 됩니다. 자, 따라서 x값 자체는 x 빼기 3 자체는 풀마 루트 11이 되고 그럼 x값 자체는 3 풀마 루트 1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실 뭐 여기서부터 만드는 건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어렵지가 않고 오늘 배운 것 때문에 이 계수를 갖다가 조금 이쁘게 만들어줘라 해서 양쪽에 곱하기 4를 해준다. 그렇게 하는 그냥 아주 되게 단순한 팁을 갖다 적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고 뭐 조금 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얘 자체를 갖다가 뭐 2분의 1x 빼기 1로 놓고 그다음 더하기 2분의 뭐 5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치환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똑같은 모양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a의 제곱은 여기 a니까 a 더하기 2분의 5로 놓으셔서 이걸 갖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이다 하셔서 풀면 되는데 사실 뭐 여기서 이쁘게 되면 좋겠는데 이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도 또 험난하게 이걸 쭉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 자체 또 뭐 근해 공식을 쓰든 이 자체는 지금 뭐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지 치환을 한다면.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치환을 하는 거에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전개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다음 과정에 이걸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답은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어렵진 않죠. 되게 뭐 식상한 겁니다. 메인은 이미 지난 시간까지 다 했고 오늘은 그냥 거기에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자, 다음. 이제 이 문제가 치환에 좀 더 적합한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도 분명히 전개하면은 다 문자 2차식으로 되는 2차 방정식인데 보다시피 눈이 복잡하니까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보기 편하게 치환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좀 단순화되겠죠? 그럼 할만해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x 빼기 y를 a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유감스럽게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a 얘까지만 보면 우리가 어느 게 필요하냐? 이걸 넣는 거 봐선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여기 더하기 1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더하기 1을 해줘야지만 등호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만든 게 얘까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빼기 6이라는 값이 1이 되니까 a 빼기 1제곱 자체가 7이 됩니다. 따라서 a 빼기 1은 풀마 루트 7이 되고 a 값 자체는 1 풀마 루트 7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A라는 거는 지금 X 빼기 Y가 될 테니까 그게 1 풀마 루트 7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네요. X가 Y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 빼기 Y는 0보다 커야만 될 겁니다. 0보다 크니까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7만 가능하겠죠? 1 빼기 루트 7은 0보다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복잡하면 치환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쉽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2차 방식도 뭐 중요한 줄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실제 문제는 이런 땐 이렇게 해줘라. 이런 정도만 남은 거고 활용하는 정도만 남았지 대체로는 뭐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에서는 아직 그렇게 활용을 한다고 해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물론 뭐 어렵게 꼬으려면 꼬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여기는 기본, 그다음에 약 응용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 별 수 없죠. 괄호가 되게 난잡하게 돼 있지만 이걸 다 정돈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걸 풉니다. 풀면 이거 전개할죠. 자, 7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5x는 전개하게 되면 6x의 제곱, 그 다음에 3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7x제곱이 있는데 6x제곱을 넘기게 되면 x제곱은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4x가 있는데 더하기 5x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거기에 이 x가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이건 6x가 되면서 마이너스 14 더하기 6을 하니까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자, 다음에 상수항. 여기는 7이 나올 거고 여기는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뭐 여기까지 검산해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중간 단계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 풀었는데 틀리면은 저 돌아가서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여기서 지금 6x가 더해졌으니까 마이너스 8x 이것도 맞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하죠? x 빼기 4의 거듭제곱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4의 제곱인 16이 양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이 9는 넘어가서 바로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4 자체가 풀마 루트 7이라는 제곱근이 될 것이고 x값 자체는 4 풀마 루트 7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괄호가 되게 난잡하게 섞여 있다, 뭐 정돈이 덜 돼 있다면은 다 풀어친 다음에 이 형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해서 제곱근 썼죠. 자,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뭐 이거 풀이하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과정은 단순해요. 이걸 일일이 적으실 필요는 없고 정돈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내가 할만하다 하시면은 딱히 뭐 정리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합니다. 2번은 보다시피 어때요? 개수가 안 이쁘죠? 분수 형태잖아요. 그죠? 개수가 분수일 때는 어떻게 하랬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이 정수 개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0이기 때문에 양쪽에 뭘 곱해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나 5를 없앨 수 있는 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을 곱해줍니다. 10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남으니까 6x.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6이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5에 그 다음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2, 3도 안 되고, 그렇죠? 3, 2도 안 되고, 6, 1도 안 되고, 1, 6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어쩔 수 없군요. 자, 뭔가 이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줬을까? 그쵸? 좀 안 좋습니다. 자, 별 수 없죠 뭐. 그러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얘 일단 5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6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되는 게 있나? 이렇게 줄 리는 없을 텐데. 안 되네요. 좀 좋은 게 없습니다. 1, 5로 돼가지고 6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없네요. 그쵸? 3, 2도 그렇고 2, 3도 그렇고 그러네요. 아하, 왜 이렇게 줬을까? 자,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집중하시게 되면 얘만 보게 되면 우리가 x, 그 다음에 이거에 절반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아는데 뭐가 필요할 거냐? 여기에 지금 5분의 3의 제곱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가 25분의 9가 양쪽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묶어서 얘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렇죠? 네, 다음에 얘가 넘어가서 얘랑 우변을 만들어 주게 되면 25분의 얘 같은 경우는 5로 곱하니까 39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x값 자체는 x 빼기 5분의 3 자체는 풀마, 네, 이거 루트 값이니까 5분의 루트 39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값 자체는 5분의 3 풀마 루트 3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과연 맞는지 우리 또 근해 공식도 아쉬우니까 한번 써볼까요? 자, 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x는 2a분의 또는 짝수계수 근해 공식이니까 짝수니까 a분의 그다음에 자 마이너스 절반 3 풀마 루트 절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3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가 나오는 걸 검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상 다 성립하겠네요. 자, 근데 이 중에 근 중에 양수인 거고 그랬죠. 그러면 풀마 중에 우리는 플러스만 쓰셔야겠죠. 그래서 딱 최종적으로 답은 5분의 3 플러스 루트 39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의 근이니까. 자, 이게 답이 되네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저분하지만 쭉쭉쭉 하는데 여기서 싫다 그러면은 막바로 근해 공식을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2번 풀이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뭐 근해 공식을 쓰시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든 간에 계수는 정수까지는 만들어 주자. 그래야 쓰기가 편하다. 분수는 되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3번. 역시 계수가 안 이쁘죠? 이번엔 소수입니다. 양쪽에다가 간단히 10만 곱해주겠습니다. 10을 곱하게 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x 빼기 5는 0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되나요? 한번 볼까요? 3, 4로 놓고 이것도 안 되겠는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4 차이가 나는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26, 혹시 잠깐만 해볼까? 26은 될까? 26은 되는군요. 자, 그러니까 5일 되네요. 그럼 이게 10이고 6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이면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네요. 네, 제가 너무 섣불렀습니다. 보니까 되는 게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x 더하기 1, 그다음에 6x 빼기 5는 0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검산 전개하면서 확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똑같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되네요. 자,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나머지 근은 6분의 5니까 두 근의 차라는 것은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까지의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라서 6분의 5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6분의 더하기 2분의 1 되니까 얘는 6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8이 되니까 3분의 4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네요. 그냥 딱 하나예요. 소수가 계수니까 10을 곱해줘가지고서 정수로 바꿔준 다음엔 그냥 뭐 풀어라. 근 구해가지고 두 근의 차만 구해라. 뭐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 정도 10을 곱해가지고 계수를 이쁘게 만들어줬다. 그거밖에 없네요.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항은 소수고 그 다음에 계수는 분수 형태로 섞여 있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풀려면은 이건 4분의 1, 5분의 1이고 여기는 뭐 10분의 1이니까 결국 10과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죠. 20을 곱해줍니다. 자, 20을 곱해서 좀 성형을 시켜주면 그 다음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자, 네,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정수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안 돼요. 그럼 근해 공식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짝수 계수니까 x는 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반 그다음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ac가 마이너스 10인데 그거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그러니까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자체는 5분의 2 풀마 루트 14가 됩니다. 그게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눈 뜨고 비교만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PQ라는 것은 유리수라고 괜히 준 게 아니라 유리수는 루트 값을 갖지를 못해요.
네, 루트를 스스로 갖고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은 딱 얘밖에 될 수가 없어요. p는 루트가 없는 거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p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q 값 자체가 14가 되니까 q 값 자체는 7이 되겠죠. 그래서 2와 7을 더하니까 9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근해 공식 쓰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가 안 이쁘니까 적절히 정수 개수로 바꿔줘라. 계속 그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눈 보기 편하게 만들어줘라. 그 다음엔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갖다가 적용해줘라. 그게 다예요. 자, 다음에 5번 할게요.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라. 자, 공통인 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 문제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그냥 묶어서 그냥 줬네요. 귀찮음이 2배가 되는 문제입니다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역시 배기 싫으니까 양쪽에다가 10을 곱할게요. 6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식이 되고, 얘는 6을 곱합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가 0이 됩니다. 네. 이건 뭐 좀 인수분해가 되나요? 적어도 아마 양심적이라면 하나는 인수분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죽었다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2, 3에 2, 2 하면은 6, 4니까 안 될 거고, 4, 1 하면은 8에 3이니까 뭔가 될 것 같네요. 8하고 3은 5 차이가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는 0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검산해 보셔야죠. 3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되네요. 따라서 x값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잠깐만, 이게 지금 제가 6 곱했죠? 이게 되는구나. 여기 2가 아니고 4가 되네요. 얘가 2라는 거 깜빡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6을 곱하니까 얘는 4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갑자기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4, 1 되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마 8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 빼기 4,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럼 x값 자체는 4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되겠죠. 그럼 공통근이 다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통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식 자체를 갖다가요, 어떤 두 개의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얘도 어떤 두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시다. 그 각각의 1차식의 이름을 갖다가 A, B, 근데 여기는 A, C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통근이 나오게끔 동일한 1차식의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0이 되는 근이 공통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2차식이든 이렇게 A, B 또는 A, C 형태로 A라는 공통인 인수만 갖고 있게 되는, 이게 바로 공통근을 갖는 인수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우리가 A, B에서 A, C를 갖다가 각각 적절히 뭐 여기다는 P배를 해주고 여기다는 Q배를 해줘서 더하기 빼기를 해주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에는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결과물은 항상 A라는 그 공통 인수식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분배 법칙이죠. 이 두 개의 식, A, B라는 식과 A, C라는 식을 갖다가 각각 뭔 짓을 해서 더하기 빼더라도 그 결과물은 A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한다면은 2번식을 3배를 해줄게요. 2번식을 3배 해주게 되면은 얘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21x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1번식은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식이 A, B가 될 거고 이 식이 A, C가 된다면은 A, C를 갖다가 저는 빼줄게요.
원래는 이게 AC였으니까 3AC가 될 테지만 뭐 3AC라고 할게요. 얘를 AC라고 놓으면 이게 3AC가 되겠죠. 그거를 빼주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면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애초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이건 사라지고 이거는 더하기 20이 되니까 1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느냐. 잠시만요. 16이 되는 거 맞고. 제가 지금 세배한 거 맞죠? 잠시만요. 6x제곱, 21x, 12, 마이너스 5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배를 한 걸 갖다가 뺐습니다. 뺐으니까 더하기 16.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느냐? 여기는 마이너스 4에 더하기 12가 되니까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얘를 갖다가 이걸 뺀 거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a, b, 마이너스 3, ac가 됩니다. 그럼 a로 묶어버리게 되면 b 빼기 3c 형태가 0이 되는 건데 이 식이 바로 이거랑 똑같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a란 건 결국 뭐냐? 1차 식이었어요. 1차 식. 그렇죠? 이게 AB,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얘도 AB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1차 식을 각각 A, 그 다음에 C로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A가 된 거고 이게 A가 된 거고 얘가 B고 얘가 C로 놓은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 A는 뭐가 되느냐? 바로 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하는 이 자체 식 자체가 결국 이 A를 0이 되게 만드는 근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X값 자체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겠죠.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적절히 해가지고 두 식을 갖다가 아무리 하더라도 이 결과물에는 항상 공통근을 갖는 공통인수식이 살아남는데 그 A가 여기서는 바로 요 16x 더하기 8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결국 이 자체는 8로 묶게 되면은 2x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이걸 A로 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B 빼기 3C가 8이 되겠죠. 숫자가 될 텐데 아무튼 간에 그 근은 얘로 구하든 0이 되게 만드는 값 자체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얘는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푸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이제 전통적인 풀이법은 첫 번째처럼 꾸준히 이렇게 착실히 하셔가지고서 공통인근을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은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5번 됐고요. 자, 이해되셨죠? 정리하실래요? 뭐 정리가 필요하시면 좀 적어도 되는데 이 분배 법칙 때문에 그래요. 어떤 두 1차식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공통 1차식이라면은 그걸 그 전체 식을 더하고 빼고 뭐 적절히 곱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의 끝까지 그 공통인 식이 쫓아다닙니다. 여기서 말한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여기 바로 2x 더하기 1이 따라다니겠죠. 그게 바로 공통식이 되고 0이 되게 만드는 근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공통근이 됩니다. 자, 이 정도 되겠어요? 요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요것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배울 건 이게 핵심이니까. 자,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일 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일단은 뭐 1차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은 A가 뭐고 B가 뭔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걸 풀 때 지금 오늘 배운 거 쓰라는 얘기죠. 자, 0.4 있고 분수가 있으니까 양쪽 다 없앨 수 있으려면은 10을 곱해줍니다. 10이 아니라 5를 곱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10을 곱해봤자 또 나중에 나눠줘야 되니까 양쪽에 5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네요. 얘는 0.4 곱하기 5가 2니까 2의 x 빼기 1의 제곱은 5는 없어지니까 바로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1로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일단 더하기 2x 빼기 3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넘겨서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이 됩니다. 그래서 x 이거는 1하고 5로 되는데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되니까 x값 자체가 1 또는 5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 또는 5인데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b가 될 거고 이게 a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a, b 다 구했으니까 1x 더하기 5는 0을 푸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마지막 거는 그냥 뭐 심심하니까 하나 더 그냥 액세서리를 붙인 거죠. 이게 뭐 어렵진 않죠.
요거 그냥 결국에는 그 개수가 안 이쁜 것 같다가 적절할 거 곱해줘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뭐 별거 없네요. 그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문제 뭐 설명할 거 없죠. 되게 쉬워요. 뭐 그냥 계속 똑같은 겁니다. 개수가 안 이쁘면은 이쁘게 바꿔줘서 근을 구하든지 뭐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 거 그냥 추가로 그냥 하나 더 해봐라.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괜찮죠?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7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젠 보이시겠죠? 얘는 뭐예요? 개수가 안 이쁜 건 아니에요. 그럼 개수를 바꾸는 건 아니겠죠? 그쵸? 이거는 이중구조잖아요. 그죠? 이중구조니까 눈이 복잡하니까 얘를 치환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자. 이걸 풀어줘라. 이 뜻이겠죠? 안 어려워요.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 얘 자체는 a 곱하기 a 빼기 3은 0이 되니까 그러므로 라지 a 값 자체가 0 또는 3이 되는데 뭘 라지 a로 놨냐? 바로 3x 더하기 2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a였으니까 이게 0이고 3이라 이 뜻이잖아요. 그럼 자,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이 경우는 x가 이게 지금 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1 나와야 되니까 x가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게 x값 두 근이 됩니다. 자, 알파 베타 하니까 뭐 누가 알파 베타도 상관없죠. 왜냐면 더하는 거 고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은 이거 두 개 그냥 더하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가 아니라 아이고 틀릴 뻔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급했나? 여기 빼기 10을 빼먹었네요. 아이고 저는 이게 옆으로 보다 보니까 0이 0이다 해가지고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뭐 또 한 번 더 풀죠 뭐. 네, 요 같은 경우는 빼기 10이 0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게 너무 쉽다고 했어. 뭔가 좀 표정들이 이상한데 이거 빼먹었네요. 10을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2, 5가 되고 1, 1이 되면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2 곱하기 a 빼기 5는 0으로 되겠습니다. 자, 되네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걸 a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2 또는 a 값 자체가 5가 돼야 되는데 바로 3x 더하기 2를 갖다가 a라고 놨죠. 이걸 부는 거니까 이 경우에 이제 x 값 자체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겠죠. 이 경우에 x 값 자체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 다 구했어요. 이렇게 구한 거를 갖다가 어느 게 알파 베타든 간에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값 자체는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이게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7번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됐죠? 자, 이 10을 갖다 빼먹었네요. 이게 없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뭐 그래도 어렵진 않습니다. 인수분해 하셔가지고서 치환된 문자의 근을 구하시고 값을 구하시고 그 자체도 이렇게 치환된 식의 값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x에 대한 원래 근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구한 게 알파 베타 순서 관계 없으니까 더하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됐죠? 다음에 이제 8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얘도 뭐 7번에 이어서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젠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별로 봐봐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가 조금 개념상 중요한 게 많았지 오늘은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살만 붙이는 그런 뭐 그냥 약간 응용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학교 시험 때도 나오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난이도가 있는 파트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문제 유형상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갖다가 동일한 게 있으니까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얘는 다행히도 이렇게 딱 플러스 7이 아니고 마이너스 7 되겠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에도 맞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므로
라지 A 값 자체가 7이라는 값을 갖는데 라지 A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x 더하기 2y였어요. 그래서 x 더하기 2y 값 자체가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어떻게 이걸 구해요? xy 값 따로따로 모르는데 라고 하겠지 모르겠지만 얘는 우리가 센스가 있는 친구는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안 가도 돼. 이걸 xy로 놨잖아요. 이걸 a로 놨잖아요. 얘는 그거의 3배예요. 맞잖아요. 3x 더하기 6y니까 3배 한 거예요. 3배.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여기서 가서 이걸 3배 해도 상관없고. 어떻든 3배입니다. 어떻든 3배. 그러니까 7, 3, 21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이건 뭐 응용이라기보다 그냥 약간 잔재룡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죠. xy를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지만 이 치환된 이 덩어리 값을 통째로 세배한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a를 구하든 이 식의 값을 구해서 xy 따로따로는 모르더라도 통째로 그냥 세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좀 이렇게 넓게 보라 이거죠. 굳이 xy 하나하나 다 구하려고 들지 말고 문제에 따라서 단서 그것밖에 없으면 그 단서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네. 그럼 뭐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고 요 다음 거 푸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부 마치시고 오늘 조금 여유 있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따 보겠습니다.